이번에는 자산 배분에 왜 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관련된 영상입니다. 요즘 금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번 학기에 하고 있는 수업 중에 자산관리 이론 및 응용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서 자산 배분 얘기를 하면서 금을 왜 포함해야 되는지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그거 그냥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자료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조금 이론 베이스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는 아니고 둘 다 금융사에서 왜 금을 포트폴리오에 투자해야 되는지 포함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이전에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금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난 20년 동안 자산군 기준으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것부터 안 좋은 거를 이렇게 정렬한 거거든요. 그래서 24년도부터 이렇게 23년도까지 쭉 있는데 보면 여기 금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자산군들을 맨 아래 보면은 미국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채권이 있고 다이버시파이드 포트폴리오 있고 미국의 라지캡 밸류, 라지캡 그로스, 원자재 그리고 선진국 주식 이런 식으로 리츠까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항상 상위권에 이렇게 존재하는 자산군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위에 있는 게 있지도 않고 다만 지금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중간 어디쯤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군이 특정 연도에 수익률이 가장 좋을지 안 좋을지를 예측하기는 실제로 꽤 어렵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을 포함하는 것도 효과적이다라는 자료들을 소개할 거라 이거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료 중에 첫 번째는 모닝스타의 자료인데 이거는 25년도에 나온 자료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Determining Gold's Role in an Investor's Portfolio라고 하고 있고 제가 핵심적인 키워드만 하이라이트한 게 있어서 그거 위주로 빠르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 소개하는 거를 보면은 금은 리스크 다이버시파이어다. 다른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과 다르게 금에 투자함으로 인해 분산 효과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금값이 오르면서 그 모멘텀 때문에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원래 금의 역할은 이렇게 분산 효과 때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전문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금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최근에는 이제 금의 투자가 늘고 있고 25년도 상반기만 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금에 쏠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은 당연히 금값이 요즘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금이라는 자산이 그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자산이라기보다는 여기는 꽤 긴 기간이기는 하지만 1970년도부터 봤을 때 노미널 리턴이 연 한 5.4%이고 그리고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은 연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포워드 루킹 20년 포캐스트를 했을 때도 연 한 6%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는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나 또는 신흥국 주식이나 뭐 다른 대체 자산들은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 금은 이제 그런 자산은 아니다라는 거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적힌 것들을 여기는 하이라이트를 좀 많이 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자산군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면은 본인이 원하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능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를 리스크 리턴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나 뭐 전통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주식 채권, 전통적인 자산군인 주식 채권과 코릴레이션이 낮거나 또는 네거티브로 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분산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자산군을 포함하는 게 길게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그래프 두 개를 넣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60-40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거기에 금을 추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 주식 비중을 줄여서 금을 투자하는 것과 채권 비중을 줄여서 금 투자하는 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성과를 비교하고 있는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널 밸류의 리스크를 보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경우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안 좋은 하위 5%의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 또 하나 지표 사용하는 거는 샤프 레이시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프 레이시오는 수익률을 리스크 변동성으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면 클수록 더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가장 아래 나온 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While many view gold as an inflation hedge and a safe haven asset, investors should not overlook its volatile nature and the significant drawdown it has. 그래서 장점이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치가 된다라는 거고 다른 자산군들과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건데 근데 금을 보면은 변동성이 크고 큰 드라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위에서 지금 60, 40 기준으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이렇게 60, 40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위에 그래프는 주식에서 5% 뺀 거, 10% 뺀 거, 15% 빼갖고 금에 투자했을 때의 투자 성과가 어떻게 바뀌는지이고 아래 그래프는 이제 채권에서 5%, 10%, 15% 빼서 금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부터 보면은 주식에서 비중을 좀 빼갖고 금을 추가하는 거를 보면은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샤프 비율을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 표에는 그냥 기대 수익률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기대 수익률의 경우에는 7.6에서 지금 아주 살짝 이제 감소되는 7.5, 7.4 이렇게 되는데 뭐 큰 변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대 수익률이 증가하는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길게 봤을 때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주식을 60%다 투자하는 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은데 근데 확실하게 지금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는 금을 추가하면은 금의 투자 비중이 늘어날수록 리스크는 줄어든다. 가장 하방 리스크는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에서 돈을 빼갖고 금에 투자하는 거를 보면은 금의 기대 수익률이 채권의 기대 수익률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에 하방 리스크도 그렇게 방어되지는 않는 왜냐하면 당연히 채권이 훨씬 더 변동성이 낮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의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주식의 비중을 줄였을 때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되고 그때 리턴의 경우에는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그 다음에는 금에 투자하고 싶으면은 어떤 상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Passively Managed Gold Fund 또는 ETF라고 해서 뭐 골드 ETF 얘기들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일단 넘어가고 저는 두 번째 자료로 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자료는 스테이 스트릿에서 나온 건데 여기는 조금 더 금이 다른 자산군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더 진행한 게 있어서 여기 결과들 위주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에 대한 뭐 금을 투자해야 되는지 안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뭐 투자자들의 뷰는 조금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핵심은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여기도 포트폴리오 다이버시피케이션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포트폴리오 다이버시피케이션 이런 걸 위해서는 금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을 보면은 여긴 지금 10년, 20년, 30년이라는 기간에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길게 보면은 당연히 모든 30년이라는 기간을 보면은 모든 자산들이 이제 양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글로벌 에퀴티 같은 경우에는 한 연 8%의 수익률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라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20년, 30년처럼 아주 길게 여러 사이클을 보는 것보다는 짧은 기간인데 이때 보면은
커모디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있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1%대, 글로벌 에퀴티 같은 경우는 9% 넘게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는데, 금의 경우에는 이제 10년을 보건, 20년을 보건, 30년을 보건 이렇게 꾸준히 길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이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강조되는 거라 첫 번째 섹션에서부터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나오는 키워드는 포트폴리오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나와 있고, 멀티 에셋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그래서 금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산 효과가 있는 거는 다른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낮아야 되는데, 여기 보듯이 상관관계가 아주 낮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메이저 이제 주식 지수들과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 일본과는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S&P 500과도 아주 낮은 0.05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월드만 봐도 낮고, 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역시 금이 이제 사이클이 있고 변동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기간을 본 건데, 30년이라는 긴 기간을 보면은 이렇게 확실히 분산 효과는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주식 지수에 대해서만, 주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봤는데,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픽스드 인컴과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도 뭐 그게 T빌이건 다른 국가의 채권 지수이건 크게 봤을 때는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위아래를 다 봐도 결국은 한 0.3 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이라는 긴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프로텍션이 잘 되는 게, 드raw다운이 큰 경우에 프로텍션이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하방 리스크, 그 리세션처럼 장이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많은 자산들의 가치가 다 하락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드raw다운이 15% 이상, 그러니까 15% 이상 빠지는 기간에 금의 수익률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은 기간들이 많다. 그러니까 양수로 발생하는 기간들도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2008년 금융위기인데, 이때 주식 같은 경우에는 47%가 빠졌지만 금은 플러스 12%의 수익률이 났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다른 것들도 보면은 주식 시장이 15% 이상 빠졌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뭐 6% 빠진 적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방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의 장점 중 하나는 여기 Wealth Preservation Tool이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리퀴디티도 중요해서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은 기간에 금을 금을 포함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그래서 키워드는 인플레이션 해칭 에셋이 되고, rising price inflation에 대해서 해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프라이스가 익스트림하게, 인플레이션이 익스트림하게 높을 때 프로텍션이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기간 동안 과거 50년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YOY로 5% 넘게 발생하는 기간에 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10%가 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2% 미만일 때, 2에서 5%일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5%보다 컸을 때 각 자산군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금은 10% 넘는 수익이 발생했고,
글로벌 에퀴티, 미국 에퀴티, 미국 US 트레저리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더더욱 이게 분산 효과가 충분히 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리퀴디티는 이제 유동성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어떤 대체 자산을 투자를 하는데 유동성이 낮은 거는 고려할 수가 없을 텐데 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투자를 고려하는 게 가치가 있다라는 설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다른 대체 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전통적인 주식 채권이 아닌 다른 자산군들과 비교를 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 상관관계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금융위기 이전이 있고, 금융위기 때,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가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기를 나타내는 검정색을 보면은 가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에는 대부분 많은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높았고요. 근데 다른 자산들을 보면은 금융위기 이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네, 이렇게 크게 금융위기 이후에 상관관계가 꽤 올라간 것을, 그리고 올라가는 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네,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거의 금융위기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효과를 아직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포트폴리오 성과를 봤을 때 60-40 포트폴리오에서 10%를 금에 투자하거나 10%를 다른 대체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가장 하방 리스크가 낮은 게 금을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자재 포함한 게 있고 헤지펀드 있고 리츠가 있고 그냥 60-40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것보다 금을 포함한 게 가장 하방 리스크 방어가 잘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도 상관관계가 낮은 거에 분산 투자를 하면은 길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가 잘 된다라는 거는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금융사에서 나오는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거, 그리고 꽤 긴 기간을 가지고 분석한 거를 봤을 때도 금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꽤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료들에서는 몇 퍼센트까지 투자를 하는 게 최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분석한 것들을 보면은 뭐 5%, 10%, 15%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주식과 채권과 있는 거에 우선적으로 금을 포함해야 되느냐, 다른 자산군을 포함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그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금은 충분히 자산 배분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이다라는 것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금 관련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